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첼시 선수들의 주급 체계도 알아보고 이 선수들이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급 체계라는 게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제가 조사해온 건 기본 주급인데 또 옵션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쯤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뭐 고주급을 받는 선수들은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겠구나 생각해 주셔야지, 정확한 정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기본 주급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알아볼 거는 전체적으로 첼시에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며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하고 있나, 잘했나 못했나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급을 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이게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순위 내에 벗어나 있는 코바치치도 그렇다고 뭐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보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공동 순위가 많아서 거의 한 탑5 정도밖에 안 알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건 공동 627인데, 공동 627위는 조르지뉴와 지루입니다. 11만 파운드를 받고 있고 1억 6천만 원 정도거든요. 1억 6천만 원 정도면 우리가 밥값 얘기를 하니까 우리 밥값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짜장면 가격이 5,000원대라고 합니다. 5,000원으로 놓고 보면 32,000그릇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엄청나네요. 조르지뉴부터 보면 확실한 주전이었죠. 초중반에는 이 선수가 안 나왔을 때는 빌드업이 잘 안 되고, 이 선수가 나오면 빌드업이 잘 되고, 이건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선수인데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애매해진 감이 있습니다. 조르지뉴 캉테가 나왔을 땐 뭐 중원이 좀 불안하고, 코바치치가 나오면 좀 매끄럽게 가고, 조르지뉴가 안 나오고 길모가 나왔을 땐 조금 수비적으로 더 좋아지고, 약간 이런 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급값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여주는 확실한 메리트라는 게 있잖아요. 후방 빌드업에 패스 질이 올라간다라는가, 아무래도 후방에서 이제 수비들이 패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후방 빌드업을 맞는 중추가 된다든가, 이런 확실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급값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다른 팀들에 비교했을 때 주급이 그렇게 높은 선수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첼시의 이 모든 선수들이 최고 주급자들도 그렇게 많은 주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급값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해저스럽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르지뉴는 한계가 명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주급값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덜하죠. 아스필리쿠에타를 보시면 주급에 비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보여요. 코바치치도 그랬고. 근데 조르지뉴는 그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주급값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루는 아깝죠.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지루는 아깝습니다. 왜? 초, 중, 후반기로 넘어갈 때까지 거의 제외 수준이었거든요. 바추아이보다도 기회를 많이 못 받고, 리그만 놓고 보셔도 9경기에 나와서 2골 넣었기 때문에 거의 쓰임새가 없는 선수인데 주급은 거의 탑티어에 가깝죠. 순위만 놓고 보셔도 6위, 7위에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탑티어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근데 타미가 부상을 입고 바추아이가 막 똥 싸고 헤맬 때 지루의 활약만 놓고 보자 그러면, 깔끔하게 그 활약만 놓고 보자 그러면 주급값은 충분히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쓰일 때만 놓고 보자 그러면 주급값을 했고, 전체 올 시즌을 놓고 보자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주급값을 못한 거죠. 왜냐면 리그 9경기를 쓰자고 전체 선수단의 7위에 가까운 주급을 준다는 건 좀 아깝기는 하죠.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지루는 그냥 아쉽다, 이런 활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램파드 체제에서 큰 기용을 못 받았다는 거 자체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공동인데요. 4, 5위에는 오도이 윌리안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12만 파운드고 하나로는 1억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또 음식값에 비교하자 그러면 전국 국밥 가격이 한 8,000원 정도로 놓고 보고 있거든요. 22,500그릇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주급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돈이면 국밥 한 그릇 하는 게 난데, 윌리엄부터 놓고 보자 그러면 초중반까지는 어느 팀 에이스에 안 부러운 10번이자 에이스였던 베테랑이었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애매해졌어요. 좀 이 선수가 지친 건가? 아니면은 읽힌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맹렬한 활약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워진 감이 있습니다. 주급값을 했냐고 물으시면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윌리안이라는 카드가 윙어진에서 그만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대비 윌리안 정도의 활약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했고, 토트넘전 같이 중요한 경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윌리안은 재가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재계약을 하려고 들고 있는 게 주급 문제가 아니라 계약 기간 문제거든요. 2년으로 하냐 3년으로 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윌리안은 충분히 주급 가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첼시가 주급을 확 깎으려고 그러는데 윌리안이 그 주급을 유지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윌리안은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재계약은 어려워졌고, 이 주급을 받는 거는 충분히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받을 만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스날 행이 많이 가까워졌다는데 윌리안 주고
가봉맨을 그렇게 응? 이렇게? 왜냐면 다비드 루이스도 갔고 체으도 갔고 윌리안도 갔으면 가봉맨 정도는 허더슨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부상, 반짝 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줬는데 또 부상이 있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확진 판정까지 받으면서 모두를 불안하게까지 했지만 담백하게 경기력만 올 시즌 놓고 봤을 때는 주급값 너무 못했죠. 옵션 발동하면 뭐 18만 파운드까지 뛰어가는 상당히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주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상으로 날려먹은 것도 굉장히 많고 지난 시즌 입었던 부상이 그대로 오고 그게 대부분의 부상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날려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급만 놓고 봤고 올 시즌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오도이는 좋은 활약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밥값을 아예 못한 거죠. 그리고 오도이는 젊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꼭 주급값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그래. 다음 탑3에는 크리스티안 플리식입니다. 14만 5천 파운드고요. 하나로는 2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한 그릇으로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삼계탕이 13,000원이라면 17,000그릇이나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2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엄청나고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엄청 아깝죠? 왜냐면 플리식은 잘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충분히 채워주는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즌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굉장히 짧고 부상 그리고 돌아오면 또 부상 뭐 이런 식이어서 2억이라는 금액 공동 1, 2위가 같은 금액이거든요. 공동 1위라고 놓고 봤을 때 2위에 올라갈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까운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플리싱은 재능도 있고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활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까지는 밥값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건 제가 조사한 기준으로도 탑3 1, 2위가 이제 공동이니까 2위까지 올라간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조르지뉴나 윌리안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게 고주급일 줄 알았는데 플리식이 굉장히 고주급이라서 놀랬고 벌써 2억, 하나로 2억이 넘어간다는 게 놀랐습니다. 오도이야 뭐 언론에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플리식도 굉장히 이적료도 높지만 주급도 굉장히 높게 왔구나 이런 생각에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땐 좀 아깝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잘해가지고 플리식 지에으, 산초 이 라인이 이제 2선에서 첼시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홀란드까지 와가지고 아주 돌문 라인을 그냥. 다음 1, 2위는 공동인데요. 케파와 캉테입니다. 15만 파운드고 하나로는 2억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업체인 베스킨라빈스의 파인드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9,000개 정도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캉테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을 한 지난 시즌부터 약간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분명히 1인분 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득점도 필요할 때 많이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선수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이해도도 높고 뭐 승률을 한번 다룬 적도 있거든요. 지나가겠죠? 승률을 다룬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다만 옵션까지 포함하면 저도 알아요. 29만 파운드까지 넘어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기본 주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캉테가 유일한 월클이라고 봐도 돼요. 아자르가 이탈한 이후로는 거의 유일한 월클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 주급을 줘도 충분히 그런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박스 투 박스까지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때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주급이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캉테 역시 나올 때와 안 나올 때가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캉테는 전술적으로 쓰임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급이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만 놓고 봐라 그래도 그 정도 활약이면은 저는 솔직히 주급은 그렇게 크게 아깝지 않다. 무슨 5억, 7억 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육박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충성심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케파인데요. 올 시즌 안 좋다는 기록은 다 갈아치웠죠. 체으 그리고 이상한 놈 그리고 케파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케파가 제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급은 많이 아깝죠. 주급은 많이 아깝고 1등이라는 것도 놀랍고 주급도 많이 아깝고 막판에 조금씩 잘해지고는 있지만 저는 케파가 주급을 했다라는 느낌을 지난 시즌과 올 시즌에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이적료, 주급 그 대비를 하더라도 선수가 많은 주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점점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만 더 좋은 활약을 해야 된다. 받고 있는 주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뭐 지금 확실히 고주급자들 중에서는
돈값에 비해 잘한다는 선수는 뭐 크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없어요. 조르지뉴, 캉테, 지루도 자신이 받는 만큼만 잘하고 있지 그 이상을 잘한다는 느낌이 없고, 케파, 오도이, 플리식은 지금보다 훨씬 잘해야죠. 받는 주급에 비해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은근히 주급 체계가 잘 돼 있었는데 케파, 플리식, 오도이로 넘어가면서 주급 체계가 좀 무너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초를 영입할 때 주급이 좀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급 체계를 갱신할 때마다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첼시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산초는 잡아야 된다는 거. 이 주급 체계라는 게 이 종류만큼 중요하거든요. 주급 체계를 잘 유지해야만 선수들 간에 부담도 없고 재계약을 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급 체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at?